우리는 앞에서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서로 매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객관식 문제는 발문과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문이 팩트 역할을 하죠. 앞에서 했습니다. 질문은 팩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발문, 질문에 대한 답할 근거를 제공하고 발문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 역할도 하면서 선택지 진술, 정오 판단 근거 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 진술이 구성되죠. 그래서 지문을 정독하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속독을 익히고 있는 거죠. 정속독 요건은 키워드 추출법과 연결법입니다. 이것을 익히면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키워드 추출 그리고 연결입니다. 지문에서 키워드를 A로 잡았으면 선택지에서 A가 그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자, 키워드 추출 그리고 연결법 연습입니다. 예제라 글 제목을 찾아라 그러죠. 자, 첫 문장 봅니다. 예술에 해당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나왔다. 자, 우리는 앞에서 글에서 무엇이 키워드인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익혔었죠.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첫 문단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비롯되다, 그리고 의미죠. 그러면 이 두 개 단어를 제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선택지 4번에 어원이라는 표현과 의미가 있습니다. 비롯되다 이것을 어원과 연결할 수 있고 의미 이것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자, 비롯되다 뜻은 처음부터 시작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327번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자, 전체 지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이해죠. 자, 이해란 표현이 4번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인공지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이것이 근본 원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원인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더딘 도입이죠. 이것이 결과입니다. 필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용이 도입이죠. 우리가 앞에서 익혔던 비판적 사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좋을까? 그러면 선택지 진술 특징을 잡아보기를 하는 거죠. 자, 선택지 4개 공이 인공지능과 이유란 표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인이죠. 원인과 이유, 뜻의 차이, 서로 비슷하지만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이유는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키워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 필자는 지문을 통해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 그 원인으로 이해 부족을 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3번이 들어가는 게 맞죠. 왜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앞에서 서로의 관계를 엿보다의 뜻으로 이해 개념을 익혔습니다.
선택지 3번이 이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지문과 선택지 키워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키워드 도입, 선택지 도입, 그러면 A 그대로 쓰인 경우죠. 자, 원인, 이유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A-로 써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A, A-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4년도 기출입니다.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잡으라는 거죠. 자, 지문 꼬리에 보니까 이름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도 이름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키워드다. 이것을 이 문제 풀이에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 제시문은 다 아니면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는 나가 되죠. 자, 이 문제 풀이에 우리가 방금 익힌 키워드 추출 연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